되게 여기서 되게 길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는 걸 지금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명시가 돼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돈이 됩니다. 명시를 하는 순간부터 돈이 돼요. 저는 이거를 제가 컨설팅했던 수많은 분들이 경험했어요. 예. 아니 똑같이 SNS 했는데 저랑 컨설팅 받자마자 바로 이제 강의 제안이 오고 바로 고객이 전화가 오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SNS를 왜 하는지를 안 써 놨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순간 그게 액션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혜택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떤 걸 줄 수 있는지가 보이면 사람들은 그걸 필요로 할 때 '저 사람을 찾으면 된다.'라고 이미지로 각인이 돼요. 그게 결국에는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영업수단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 연락이 바로 가능한 빠르고 쉬운 통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SNS마다 뭐 어떤 거는 그 연락 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블로그 홈 설정하면 바로 전화도 걸리고요. 바로 톡톡 메신저도 되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링크 뭐 인포크 링크 같은 거 쓰면 거기서 바로 내가 원하는 채널 연결도 되고 원하는 거 이제 표현도 다 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각 채널마다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빠르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안을 찾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고 '이 콘텐츠 되게 좋다. 이 사람 되게 괜찮은데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그 즉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없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 연락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아까 장지혁 대표님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제 블로그의 전체 보기로 글을 보시면 정말 엔잡러도 이런 엔잡러가 없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블로그 첫 화면을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딱 보면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보이나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 주실래요? 요 딱 이미지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적어 봐 주실래요? 그죠? 책, 책, 책. 그죠? 근데 책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책을 마케팅하고 있죠. 그죠? 책에 저자 퍼스널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이 화면만 보더라도 보여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계속 활동을 했지만 사실 책에 관련된 저자라든지 새 책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의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해와 가지고 그쪽 저자 브랜딩이나 책 마케팅 쪽에 약간 특화돼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 등록 네이버에 인플루언서 검색 있잖아요. 거기 등록에서도 책 전문가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뭐냐 저의 목표가 책에 관련된 그런 브랜딩을 돕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북닷컴의 목적. 예. 그래서 보면 그게 이제 그냥 눈으로 보이죠. 혜택이 보이죠. 북 마케팅과 저자의 브랜딩을 돕는다는 게 그냥 이미지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다이렉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랑 톡톡하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책에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부캐로 아까 장지혁 대표님 얘기해 주셨지만 뭐 부캐로 노래도 만들어요. 이따가 혹시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그 노래 저희 뮤직비디오가 오늘 나왔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여 오, 드릴게요. 네. 대박. 그 유튜브에 있어요. 예 지금 음. 오늘 6 시에 공개됐습니다. 오후 6 어. 시.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북 OST를 냈어요 여러분. 이 책의 홍보를 위한 북 OST를 냈고 북 OST가 기존에 냈던 사람들이 사실 많았던 거 아세요? 어. 마케팅 수단 중에 북 OST를 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저는 관심 있게 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남들은 북 OST를 제가 처음 한 줄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눈에 보이게 북 OST 홍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되게 신박한 마케팅 방법이다." 막 이러면서 제가 최초인 것처럼 막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인지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처음이라고 '최초가 당신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저의 부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가수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죠? 이건 하나의 저의 비전 수익이에요. 언젠가 터지면 감사한데 나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덕업일치의 어떤 영역으로서 계속 저축하듯이 쌓는 영역이에요. 지금의 성과는 없지만. 근데 이 딱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누군가 상태 메시지를 바꿔 놓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개명 준비를 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박재인이라고 써 놨더니 메시지가 엄청 왔어요. "세인아 너 오타 낸 것 같아. 이름 잘못 쓴 것 같아. 빨리 바꿔." 막 이러면서 연락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바꿔 놨는데 사람들이 "안 본다, 안 본다." 해도 다 보고 있어. 네. 그 말이 뭐냐. 카카오톡도 메신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아니라 SNS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되게 강력한 SNS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주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건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하는 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그 카카오톡이라는 채널은 저의 부캐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을 보면 제가 하는 노래 앨범 커버가 항상 되어 있고요. 발매일 여기 소개돼 있고 요거 누르면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바로 노래 들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북 OST니까 출간됐다는 소식도 알리면서 내가 알리고 싶은 출간 소식과 앨범 발매와 스트리밍 및 책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딱 그 멘트를 딱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즉시성이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계속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신저형 SNS를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하나의 내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필 설정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또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뭐 "투잡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뭐 "인플루언서로 돈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영향력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어 그리고 뭐그 경력 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 알려주세요. 뭐 워킹맘이 할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소한 영향력이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블로그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블로그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영향력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마이크로한 영역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광고주들이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돈을 벌고 싶어. 어떤 그 서비스나 어떤 것의 혜택을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필 설정에다가 그렇게 쓰셔야 돼요. 리뷰단, 체험단, 그 DM 문의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써 놓는 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안 써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 블로거가 돼요. 근데 고거를 표현하는 순간부터 제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공동구매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협찬이나 제안이나 그런 걸 받고 싶으면 공동구매, 뭐 DM 문의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제안이. 그리고 꾸준한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게 가장 좋냐면 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뷰티면 뷰티, 가전이면 가전, 원예면 원예, 뭐 먹방이면 먹방, 여행이면 여행 이런 식의 어떤 한 카테고리를 공략해서 계속하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리뷰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성 있는 어떤 체험단, 리뷰단 이런 거에 응모했을 경우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공략하라는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유일하게 제안 들어오는 그 제안은 공동구매 하나 그리고 하나는 책과 관련된 서평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동 구매는 제가 해시태그로 계속 노출되게 해 놨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나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서 저한테 유입돼서 그게 공동 구매 제안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쪽을 하나의 업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서평은 아까 보셨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이미지를 전부 다 책과 관련된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 제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어떤 칸 콘텐츠의 카테고리가 정해졌으면 그쪽에 집중해 가지고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응모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성과를 본 마케팅 회사나 이런 곳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처음이라서 영향력이 작아서 나는 응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 마케팅 비밀과에 MKY에서 강의하면서 그 수강생한테 진짜 많이 들은 피드백이 뭐냐면 "너무 많이 당첨돼서 더 이상 리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듣보잡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체험단, 리뷰단 하는데 보면 되게 유명한 사이트들 많거든요. 뭐 모두의 블로그, 뭐 위드 블로그 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사이트 검색하면은 이제 광고하는 사이트도 막 상단에 뜨는 몇 개 있죠. 근데 그런 데 말고 블로그 홈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체험단, 리뷰단을 검색해 보면 이제 막 갓 만들어 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시작하는 마케팅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경쟁률이 막 3명 뽑는데 1명 들어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마감 임박해서 막 "내일 끝나 모집이." 이런 체험단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품만 잘 팔면 잘 알려진 곳 말고 듣보잡에 가서 마감이 임박하고 경쟁률 낮은 거를 계속 응모하기 시작하면은 100% 당첨돼요. 100%.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경험을 쌓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수익 창출을 일으키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후기 서평하실 때 저는 약간 기준을 줘요. 직접 택배 배송 받은 물건 또는 직접 가서 체험한 거 말고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원고 제공형 같은 것들은 이제 주는 걸 해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주는 사진과 글로 쓰라는 거는 중복 이미지나 중복 글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 여러분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거기다가 너무나 로직에 완벽하게 맞춰서 마케팅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글이기 때문에 차후에 로직이 바뀔 때 그런 글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대행사 글 가지고 저도 작업해 본 적이 있거든요. 블로그 초기에는 막 한 건에 막 3만 원, 5만 원 준다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두세 건씩 막 체험단도 해 보고 했는데 저 저품질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그런 노출되는 블로그를 하이에나처럼 막 찾아다니면서 필요할 때 다 써먹고 딱 로직 바뀌어 가지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 다 버려요. 연락 두절. 완전히 메신저 다 없애버리고 막 전화 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먹튀를 진짜 많이 당했어요, 초반에. 그리고 나서 저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아 이젠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업을 삼을 거면은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기준을 삼은 게 내가 직접 체험한 거, 그리고 택배 배송 받아서 진짜 만져보고 진짜 경험해 보고 정말 괜찮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먹튀한 것도 저도 많아요. 물건을 받았는데 진짜 이거는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을 팔면서 내가 쓰레기 거를 리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연락해요. 그래 가지고 "아 나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그냥 돈을 주겠다." 이러고 물건을 산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코로나인데 어디 리뷰를 썼는데 막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기업에 주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코로나라서 지금 사람들 막 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뭐라 했는지 알아요? 계속 "여기 꼭 한번 가 보세요. 여기 꼭 한번 가 보세요. 친구랑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를 계속 쓰라는 거예요. 문장에 한 6-7 번을 쓰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막 화냈어요. 그래서 "담당자님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거 돈 받고 하는 리뷰여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벗어난 건 쓸 수가 없어요."라고 하고 이제 그분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네. 그러면 태희 씨가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이제 표현해 주시고 너무 무리한 거는 그냥 안 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나름의 약간 갑질을 한 케이스가 돼 버렸는데 저는 사실은 오래 가려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내돈내산 가지고 이번에 문제 생긴 분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내가 길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돈내산이라고 사기 쳐 봤자 어차피 다 걸릴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어떤 그 공정위 법안에 맞춰서 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이런 애매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진짜 친구 정말 순수하게 선물 받은 친구의 책이야. 내 친구고 저자고. 근데 이 친구 책을 내가 정말 좋아서 소개하고 싶은데 돈 주고 사진 않았어. 근데 그거는 협찬도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애매한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어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이걸 맞춰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돈내산 정말 믿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거짓말 있죠.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저는 길게 가는 길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 푼돈 받는 그런 뭐 한 건에 얼마 이런 걸로 이제 평생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도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은 아까 뭐 경력 단절 뭐 중년 여성 뭐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 돈 벌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애드포스트. 애드포스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그냥 운영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제 블로그 보시다 보면 이렇게 밑에 광고 같은 거 뜬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광고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블로거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그 키워드당 어떤 이런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저도 뭐 34원 벌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뭐 1,000원 벌 때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콘텐츠를 쌓기만 해도 버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투잡으로서 되게 좋은 잔돈벌이지만 이런 게 커졌을 때는요. 이 애드 포스트만 목적으로 마케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돈도 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의 목표는 애드 포스트로 돈 버는 거에 완전히 목적되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가 보시면 되게 순수하게 운영을 많이 하고 키워드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꾸준하게 그냥 지속하는 블로그로서 이제 그냥 진짜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키워드 작업 가지고 뭐 장난을 안 치기 때문에 요 정도 수익 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평균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쌓이니까 뭐 요렇게 되는 거지만 뭐 이게 월 한 달 수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애드 포스트 같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신청하면 꾸준히만 운영했다면 거의 승인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용돈벌이로 그리고 투잡으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이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템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모바일 에서 하는 어떤 제휴 마케팅이거든요. 저는 사실 템핑을 되게 잘 활용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계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 270,500,000원 어느 날 또 벌었고 뭐 이날은 뭐 170,000 얼마 벌었네요. 이날은 뭐 3만 얼마 벌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돈 버는 게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블로그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책이랑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면 책 리뷰를 쓰면서 그 책에다가 제휴 마케팅 링크를 걸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걸어요. "저에게 맞는 책 추천하고 서평단 의뢰해 주신 뭐 출판사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인데 책입니다라고 했네요. "리뷰입니다."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링크 이렇게 썼죠. 구매 링크 연결하고 여기 "위에 첨부해 드린 서점 링크 클릭 후 책 구매 시 창작자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꼭 링크를 통해서 책을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매를 요구하는 그런 엔딩 문구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내가 리뷰를 열심히 썼는데 그 리뷰가 마음에 들어서 "진짜 이 책이 좋아. 뭐 이제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걸 통해서 구매를 일으키면 여기 위에 보이듯이 이렇게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시죠? 책 한 권 사면 699원 벌기도 하고 어떤 날은 567원 벌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가 전환이 되면서 제가 하는 활동이 수익으로 계속 전환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이 수익은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크로한 인플루언서였는데 내가 점점 메가 인플루언서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 할 때는 내 리뷰를 10 명이 보고 그중에 1 명이 책을 샀다면,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내가 하는 리뷰 한 건에 몇천 건의 책이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영향력의 크기가 점점점 확장되는 거죠. 근데 영향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구조를 리뷰에 달아 놔야 그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책에서 소개를 또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유효실님 에드포스트, 에듀 아니고요. 에드포스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도 있는데, 저 공동구매로 사실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동구매로 제가 엄청 많이 돈도 벌어봤고 엄청 많이 물건도 팔아봤죠. 근데 예전만치 지금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경험하는 거로는. 근데 물론 지금은 블로그 공동구매 말고 약간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 공동구매 이런 걸로 엄청 크게 매출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되게 많은데, 뭐 하트 같은 어떤 인플루언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공동 구매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했던 것 중에 성과 좋았던 거 뭐 보여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청소기였는데 뭐 100대 팔면 그냥 다 팔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댓글 막 500 개씩 달리고요. 완판해 가지고 너무 문의가 많은데도 못 파는 물건들도 많았었어요. 경쟁력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면 진짜 많이 팔리긴 했었죠. 근데 제가 공동구매 계속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쪼끔 정리해 봤던 것들은 이런 건데요. 우선은 어느 정도의 이제 활동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우리나라가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 제가 책에 썼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잘 안 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지. 내 와이프인데 우리 와이프. 그러면은 내 와이프가 우리의 공동 소유인 것 같잖아요. 이런 그 우리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그런 한국인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에 엄청 맞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SN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결국엔 매출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선 활동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막 그 사람한테 장사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스팸 계정이죠. 근데 내가 그전에 많은 활동들을 이어가면서 어떤 판매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의 어떤 우정, 친구로서의 관계, SNS로서의 어떤 연관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결국엔 호감으로 이어지면서 구매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신상을 정확히 밝히고 나를 찾을 수 있는 다이렉트 연락망을 공지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현하는 구조 안에서 내가 나한테 바로 구매 가능하고 바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없으면요, 결국에는 구매의 연결점이 끊어져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 연결망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솔직한 후기를 작성하라. 공동구매에 사기를 치면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앞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파는 스테인리스 무선 주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선 주전자가 진짜 되게 당황스럽게, 아니 뭐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요렇게 이제 그 스테인리스 밑에 그 손잡이 아래쪽에서 살짝 이렇게 연기가 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데 그게 뜨겁진 않아. 뭐 문제가 되지도 않고 괜찮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새는 게 살짝 가끔씩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그냥 대놓고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바꿔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라." 그리고 박스가 이제 OEM으로 만든 건데, 이제 명품 가전 뭐 BMW 뭐 이런 가전인데 박스는 완전 중국 싸구려인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 박스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또 대놓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냥
무작정 블로그에다가 "이 명품 가전 뭐 독일에서 온 스테인리스 주전자입니다. 근데 뭐 제조사 제조는 중국." 이렇게 다 써 있어. 이게 뭔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려면 그냥 명확하게 그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걸 저는 오픈을 좀 했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한 20% 정도 쌌어요, 제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총판에서 바로 들고 오는 가격이라 엄청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의 메리트가 있으니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거라 약간의 박스 퀄리티도 좀 떨어지지만 성능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고 그런 약간 불량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환을 해 주겠다라는 어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은 그러면은 내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 나왔던 그 가격이 뭐 예를 들어 한 4만 얼마였어. 근데 내가 막 2만 얼마에 팔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가격적 메리트 때문에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팔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과장되지 않은 솔직한 후기를 쓰는 게 공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비공개랑 비밀 댓글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요. 아까 전에 그 청소기 500개 넘게 가격 댓글 달렸잖아요. 그때 가격을 제가 숨겨 놨어요. "가격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가격을 다 비밀 댓글을 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살 사람 안 살 사람 다 달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 거는 어차피 나는 수량이 100 개밖에 없어서 100 개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가격 문의가 댓글이 500 개가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 유발해서. 그리고 컴플레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정면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컴플레인을 정면 대응 안 하고 뭐 삭제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가려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공동 구매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의 컴플레인이 있으면은 정면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제가 그런 뭐 화장품 그 뷰티 마케팅 쪽 해 가지고 제가 2011 년도 12 년도에 뷰티 회사에서 뷰티 마케팅 총괄을 했었거든요, 바이럴 대행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화장품을 했었는데 이제 CB 크림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막 악플을 막 단 거예요. 막 "나 이거 샀는데 트러블이 났다." 뭐 "소재가 뭐가 좋다고 뭐는 뭐 안 들고 7 가지가 안 들었다더니 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호를 대놓고 썼어요. 어 물론 그 우리 제품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화장품에 트러블이 없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천연 재료만 쓰더라도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의 문제라는 게 정확히 밝혀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그 병원비 플러스 제품에 대한 환불 플러스 다 모든 게 해드릴까요. 우선은 환불은 먼저 해 주고 그리고 그 병원에 우선은 가셔서 피부과 진단으로 화장품 때문에 생긴 트러블이라는 거에 대한 검증을 받아 주시면 저희가 치료비에 대한 것도 지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아 여기는 써도 되겠다. 야 안 되면 야 물어준대."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댓글을 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악플 없이 움직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항상 정면 대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이버 그 블로그 마케팅 책이 제 거 블로그 투자편입니다. 책이 평점이 막 9점 몇 이래 가지고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조작 아니냐." 이러면서 누가 막 단 거예요. 근데 그 조작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올렸던 글이 거기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쓴 글로 평점 만점 해 놓고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저를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전체 리뷰가 뭐 100 몇십 개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쓴 글이 한 열 몇 개인가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썼던 그 리뷰가 어 뭐 "북콘서트 한다. 거기 뭐 들으러 오세요. 뭐 책의 이런 부분은 이걸 참고하세요." 하면서 이제 공지사항으로서 제가 네티즌 북리뷰로 전송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평점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 그냥 만점을 주고 올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이제 만들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으로 리뷰를 썼습니다. "블로그 투자 때입니다. 평점 9점 몇, 조작?"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고 막 달려와서 글을 봤겠죠. 근데 거기에 제가 저를 변호하는 글과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걸 이렇게 쫙 적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응원해 주시면서 "아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라 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렇게 그냥 좋은 이슈로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로서 어쨌든 가려면 정직한 사람으로서 되게 과장되지 않고 그냥 솔직한 느낌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지켜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댓글 달고 다이렉트 멘션 기능 활용해서 바로바로 그 사람한테 답을 주는 것이 결국에 매출에 직결이 돼요. 제가 공동구매할 당시에는 24 시간 소셜 지킴이라는 어떤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잠은 언제 자니?" 이럴 정도로 누가 이제 알림 탁 오면은 바로 다 댓글 달아 가지고 막 계좌 가격 싹 보내 주고 복사해 놨다가 탁탁탁 줘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바로 구매 연결이 되고 궁금한 거 바로 답변 주니까 해소가 되니까 딴 데서 안 사고 나한테 사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또 사요. 결국 우리는 어 초심자들 나를 처음 팔로우해 주고 도와주고 내 구매 고객이 돼 줬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늘 놓치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단골 마케팅, 나를 만났던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그게 공동구매도 마찬가지로 공구라는 거는 현금이 오가고 계좌로 돈이 오가고 그리고 소셜이라는 어떤 만나지 않은 오프라인의 연계성이 없는 사람과의 거래라는 거는 꺼리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고객인데 그런 고객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공동구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을 먼저 만나는 게 맞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 공동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찾아 나서는 게 맞아요.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단골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 결국에는 '잘 살아남는 비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구매에 대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답변 드렸고요.